네, 반갑습니다. 요즘 AI가 대세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 AI를 통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수업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글 시트를 통하고, 그리고 제미나이 AI를 가지고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가? 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매주 반복되는 보고서 작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레포트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고 그걸 정리해서 그 보고서에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잘 정리한 다음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걸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반복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들을 그러면 늘 새롭게 만들 수 있느냐? 예전 과거에는 지난 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AI가 나의 아이디어를 던지면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새로운 구성, 새로운 창의적 방법을 통해서 보고서 틀을 만들어주고 계율을 짜주고 보고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듬을 수 있을 정도로 혹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잡한 데이터의 분석인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레포트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야 될 표나 그리고 수식, 그리고 대한 도표, 그리고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예전에는 그 엑셀에서 함수를 쓰고 그리고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SPSS나 에이모스 같은 고급 통계 프로그램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단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는 표나 그다음에 엑셀 데이터 정리 정도는 이제 이 AI, 제미나이나 챗GPT 등을 통해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참 좋은 시대, 그리고 이 업무를 자동화를 한다는 것, 그리고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업무의 효율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그 시간에 이제 더 많은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여기서 생산적인 일이라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에 만들었던 보고서나 그다음에 PPT 자료나 아니면 그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을 더 정교하게 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사색하고 탐색하면서 더 나은 보고서, 더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시대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단순 작업에 몰입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사고들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매주 반복되는 보고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복잡한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쉽게, 간단하게, 자연을 통해서 쉽게 생산해낼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단축하여서 좀 더 인간으로서 창의적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만나면서 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플랫폼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 시트, 구글 문서, 그다음 구글 설문지, 그다음에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비즈까지 포함해서 한 5가지 종류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만 이용하더라도 쉽게, 아주 손쉽게 그리고 서로 연동하여서 문서를 생성할 수 있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계획서와 레포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치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다른, 통계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문서 프로그램도, 엑셀 프로그램도 보통 설치를 다 해야 되는데,
설치 없이 일단 구글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통 구글에 다 어, 계정이 다 있기 때문에 구글에 들어가서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제미나이도 거기에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는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좀 지불이 되긴 합니다. 지금 대학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와 있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는 불필요하고 자연어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원래 함수를 쓰고 프로그래밍 해서 엑셀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어내야 됐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텍스트 혹은 언어를 통해서 명령만 하면 문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통계를 통해서 필요한 결과를 얻게 되고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이 있는데요. 이 설문 데이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어, 설문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 수식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특히 그래프를 통해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설문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글 시트에 들어가서 한번 제미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화 수업의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 설문지를 만들어도 문항은 7문항.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항이 만들어지죠. 문항이 제가 필요한 걸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내가 묻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도 물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는 챗GPT 이용하실 때 이거 그대로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비교해 본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니까 각 문항은 다음 5점 촉도를 하였다고 해서 내용 및 목표 달성. 자, 1번 보니까 본 수업을 통해 교육공학의 핵심 개념 및 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교육 방법 및 교육 상호작용, 교수자의 강의 방식에 대한 학습이 효과적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구글 시트로 보내기가 있죠. 내가 필요한 걸 딱딱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구글 시트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스프레드시트 생성 중이라고 뜹니다. 자, 시트 열기. 자, 저는 한 문항만 가지고 왔습니다. 두 문항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죠.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뭘 한다? 설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은 어디서 만든다고 했죠? 설문은 당연히 설문 만든 워크스페이스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앞서 설문지라고 있어요. 설문지. 네,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설문지 빈 양식을 클릭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가지고 온 그걸 복사하셔서 넣으시고 객관식인지 체크박스인지 아니면 드롭다운인지 단답형인지 자문인지 저는 뭐 했습니까? 예, 객관식으로 해서 이해되었다? 매우 그렇다. 엔터를 치고 그렇다. 보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4점 촉도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다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제목은 여유, 통합, 수업, 만족도 조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제가 기존에 만들어뒀던 설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학, 수업 만족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별표 모양의 이렇게 우리 수업 어떻게 느꼈나요? 이게 제가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재미나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교육, 공학, 수업, 만족도 조사를 부드러운 제목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친근한 제목으로 바꿔줘요. 네. 세 번째 제목. 교육공학 수업 어떠셨나요? 라고 있죠? 이걸 이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한층 학생들에게는 좀 더 부드럽게 다가오게 되겠죠. 교육공학 수업 만족도 설문하는 것보다 이게 아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7문항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걸 학생들에게 보내기 해야죠, 보내기. 어떻게 보내게 하면 되나? 어떻게 보내게 하면 될까요? 공유, 나도 해도 되는데, 공유로 하면, 응답 링크 복사를 하네. 혹은, 여기에 응답 링크 복사가 바로 있죠. 응답 링크 복사를 단축키로 해서 복사를 한 다음, 복사되었으니, 우리가 자주 쓰는 카톡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네, 단체 문자를 구축해서 보내면 됩니다. 네, 보내면 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응답이 응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1번 문항에 대한 매우 그렇다 9명, 그렇다 8명, 그렇지 않다 2명 있네요. 자, 매우 그렇다 이렇게 쭉쭉쭉 결과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눈에 봤을 때, 이 수업이 어땠는가 확인 가능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것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맞죠? 조금 엑셀로 가서 정리를 한 다음 그 정리한 내용을 보고서로 옮겨야 합니다. 자, 방금 받은 이 데이터, 이 설문에 대한 데이터는 이 엑셀 시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연결되는 스프레드시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구글 시트로 옮겨지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제미나이 투 제미나이. 자, 원래는 여기에 더 평균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1번의 평균이 뭔지, 평균이 얼마인지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에버리지를 통해서 셀을 드래그하고 엔터를 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씩 다 그런 것을 내야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긴 한데 앞서 제가 제미나이에 대해 설명드렸듯이 이 제미나이에서 내가 이런 걸 할 줄 몰라도 이런 어디에 탭이 있고 이런 평균 외모를 할 줄 몰라도 이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자연어, 평소에 쓰는 말로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은 분원, 전체 평균값 전체 평균값 투표하겠죠? 그리고 문항별 평균값을
가로표, 가로표로 작성해줘. 죠? 이해되시죠? 삶은 인원, 그리고 전체 평균, 그리고 문항별 평균을 가로된 표로 나타내 달라고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1에서 H20까지 나오나요? 삶은 인원, 전체 평균값, 그 다음에 각 문항별 평균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걸 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문항별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문항별 그래프로. 자, 그래프 보려면 삽입에 가서 차트를 찾아서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찾지 않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해도 제미나이에 걔네가 명령만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문항별로 막대 그래프를 생성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문항별 평균값으로 해서 내가 넣고 싶은 여기 삽입. 자, 그랬더니 탭이 하나 생기면서 그래프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설문 받은 내용 맞죠? 이 설문을 받았어. 내가 데이터가 생겼어. 이 데이터를, 그래, 내가 원하는 평균도 보고, 전체 평균도 보고, 그래, 이 수업은 학생들이 만족하는구나, 학생들이 좋아하는구나. 근데 어느 부분에서 좋아하지? 내가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4점 만점 족도로 했는데,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어, 수업 주제에 대해 미리 이해할 수 있었다. 영상을 미리 플립 러닝을 위해서 영상 수업을 먼저 던지고 수업을 듣고 온 다음에 수업 활동으로 들어가자 했던데 4점 만점에 3.37이 나왔고 수업 시간에 활동,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내면한 효과적이었다. 상점 설치. 수업 전 퀴즈가 사전 학습을 내용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퀴즈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동기가 주었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재미가 있었던 것은, 흥미 있었던 것은 퀴즈. 수업 전에 사전에 했던 수업 내용을 잘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현재 3.58입니다. 근데 미리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었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을 그래프와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내용으로 내가 확인했어. 확인을 끝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보고서 내용을 좀 담고 싶다고 하면 어디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문서. 문서에 들어가서 작성하면 되겠죠. 자, 문서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스프레드시트 홈을 누르시면 홈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 기본 메뉴 가시면 워크스페이스 안에 뭐가 있다? 문서에서 문서를 클릭합니다. 문서를 클릭하면 여기에 실행 문서 시작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지만 일단 빈 문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문서에 보시면 위에 몇 가지 탭이 있습니다. 회의록, 이메일 초안,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회의록, 결정사항, 프로젝트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보고서 작성. 문서 생성을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교육공학 수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플립러닝을 활동했습니다. 사전 영상도 작업하고, 그다음에 도 만들고, 활동에 필요한 프로젝트도 내주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수업이 만족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보겠다고 했잖아요. 무선 액성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수업 만족도 보고서 들어가고 서론은 수업의 필요성과 목적, 효율성, 결론에는 쌤들의 만족도, 설문, 그래서 와 그래프로 정리해줘. 결론은 유용한 수업을 발전하기 위한도 또한 하고 엔터를 치고 그 수업 관련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초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현재 교육 환경에서 교육공학은 교사 수요 과정이 극대화하고 라고 줄줄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죠. 본론 부분에는 어떻게 만족도. 자, 이거 우리가 만든 건 아니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교육공학 일단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복사 눌러주시고 자, 이 그래프를 고를 게 아니기 때문에 삭제 전체 드래그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스프레드시트와 연결해서 할 건지 해제된 줄 할 건지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쭉하게 나왔네요. 자, 문항별 그리고 전체 평균과 평균 평균값과 문항별로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면 여기서 뭘 더했죠? 네, 여기서 그래프 그래프도 있었죠. 그래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이렇게 아래다가 컨트롤 V로 좀 그러니까 줄이고 지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좀 있죠. 전체 문항별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없는 내용이죠.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드래그해서 어디로? 다시 재미나를 가. 재미나에서 학교의 내용은 내용을 정리하고 의미를 써. 자, 이 문항에 대한 소형 문항이 있고 핑구값이 있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 어렵겠죠. 학교는 가장 학교 5점이 아니고 4점에서 점수가 나왔으니까 전체 점수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 그 이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지, 문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점수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그 전체 의미까지도 함께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답을 배울까요? 삽입.
선택투표는 교육공학 수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여주며 사전 촉구로 측정된 평균 점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 맞죠? 전체 설문 값은 3.34, 퀴즈를 통해서 3.4,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붙여니까 좀 서식이 안 맞죠? 서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여기 서식 복사, 롤러로 된 거 있죠? 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고 같이 한번 서식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교육공학 수업 만족도 보고서의 평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보아도 대충 의미와 그 의미를 잘 담은 해석이 가능한 보고서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실무 활용에 있어서 설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설문을 받았을 때 그 설문을 그냥 두지 않고 이 설문을 바로 스프레드 시트로 넘어가서 시트에서 바로 결과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걸 문서로 가져갔습니다. 문서에서 또 데이터를 보고 작성을 많이 해야 되지만 보고서도 보고 그냥 문서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서 그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되지만 우리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렇게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좀 유용하게 사용하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